오늘도 변화무쌍.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 중에 정말 끝없이 꾸준한 친구가 있다. 서로 안 지는 어느덧 5년,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하다. 요리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남들과 같은 길을 따라 주방일부터 배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닌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조금 더 특별한 길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친구이다. 메뉴 개발부터 재료 손질, 조리, 포장, 사연을 받고 공지하고 차를 빌려 문 앞까지 배달하기까지. 맛도 맛이지만 그 수고스러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었다. 사람들이 내 요리를 먹고 고마워하며 힘을 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정말 보람차. 지금 당장 돈도 없고 바쁘기만 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솔직히 너무 힘든데 언젠가 또 잘 풀릴 거라 믿어.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자신이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해도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남들이 하는 대로 쭉 가다 보면 어떤 어른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민해 볼 겨를 없이 어른이 된다. 스스로 내면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어느새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영위된 삶이 그다지 나쁘지만도 않기에 현실에 수긍하고 적응하며 산다. 머리 빠지는 치열한 고민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기에 중요한 질문을 항상 미뤄둔다. 자신이 좌절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그럴 땐 어떤 방식으로 노력할 것인지, 내가 변화하는 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탐구는 일생일대의 과제이다. 어렵지만 놓지 말아야 하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사투이다.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거리에 목적지가 있다고 치자.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걸어갈 수도, 뛰어갈 수도, 자전거를 탈 수도, 자동차나 기차 혹은 비행기를 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걸어갔다가 뛰어갔다가 한 번쯤은 느릿느릿 기어도 가보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 간발의 차로 기차를 놓쳐 한참을 손 놓고 기다려도 보고 운 좋게 자동차를 얻어 타보기도 하고 그러다 신호에 걸려 뒤따라오던 자전거에 따라잡히기도 하고 만약 이 과정을 경주, 시합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나보다 앞서간 경쟁자들을 보며 괜히 운전자 탓, 신호 탓을 하며 조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이 과정을 여럿이 하는 경주가 아닌 혼자 하는 여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즐겁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는 말이다. 나를 지나쳐 쌩쌩 달려나가는 타인들을 제하고 오로지 나 혼자 나만의 여정을 즐겨보자는 말이다.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갈 땐 가지만 쉴 땐 쉰다.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쉬려고 두는 시간이지 밀린 진도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걷기 싫어서 느릿느릿 가다가 우연히 지름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다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 어쩌면 죽어라 달려간 그곳이 슬프게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 잠시 쉬어가려고 들른 곳에서 기적처럼 내가 생각해오던 목적지를 만날 수도 있다.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또한 여정의 일부이다.
중요한 건 나만의 특별한 길을 발견하고 걷는 과정이다. 이처럼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한 끝없는 분투 과정 그 자체이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나만 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경험이고 새로운 자극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지에 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믿어줘야 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뿐이야. 어릴 땐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 옳다고 믿었다. 세상에는 명백하게 맞고 틀린 게 존재한다고 말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다. 늘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계가 아니다. 인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판례의 특수 상황이라는 개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기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또한 나의 시선에서 각색된 이야기들이다. 객관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오류투성이일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족함, 이런 부정확함이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런 다름들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얼마 전 읽은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를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 책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본인이 평균보다 더 똑똑하고 공정하며 인정 많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평균 이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진짜 많이 아프기 전까지 나는 아파도 저 사람처럼 예민하게 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것도, 진짜 힘듦을 마주하기 전까지 난 남들보다 강하니까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도 책에서 말한 착각의 일환이겠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었고 모두 겪고 나서야 모두 나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꽤 자주 스스로가 맞다라는 가정을 한 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살다 보면 다름으로 인한 혼돈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은 평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불편함을 넘어서 다름을 통해 성장해가는 방법은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 같은 배를 타고 자랐지만 언니랑 나는 영 딴판이었다. 그런 언니와 내가 지금 둘도 없는 동반자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름을 억지로 굴복시키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각으로 다름을 인식할 때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법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다름은 강제로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필요한 건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시각이다. 그게 모두가 편해질 수 있는 길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또 배우고 다시 바로잡고 다음엔 한 번 더 조심하면 된다. 느려도 괜찮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해서 도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과가 어찌됐든 도전은 멋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 학업에 실패해도 연애에 실패해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도 괜찮다. 쌓이고 쌓인 경험들이 다음 도전의 발판이 되어줄 테니까. 그 발판을 밟고 나는 더 높이 혹은 더 넓은 어딘가로 향할 수 있을 테니까.